네, 아쉽지만 그럼 용수라는 여기서 뒤로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스타트업 101을 진행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트업 101의 주제는 바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HR 전략입니다. 함께 해주실 디웨일의 구자욱 대표님 그리고 원티드랩의 이하나 HR 부문장님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사실 그 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또 여기 현장에서는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웨이 대표 구자욱입니다. 저희는 클랩이라는 성과관리, 성장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HR 부분에 대해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하고 교육 컨설팅을 같이 결합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SAP의 HR 프로세스 컨설팅을 시작으로 HR 업계에 발을 담궜고요. 그 후로는 코오롱 그룹에서 11년 정도 HR 영역 전반을 이제 통해서 커리어를 쌓다가 지금은 스타트업 씬으로는 이제 와디즈에 이어서 현재 원티드랩의 HR 부문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원티드가 이제 HR 테크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HR 전략들, 각종 이제 HR 실무들을 같이 챙기면서 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스타트업 씬에 계시기도 하면서 현업으로 그 안에서 아이템들이 HR 쪽 관련된 아이템으로 쭉 경력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 잘 생각해 두셨다가 꼭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티드랩의 이하나 HR 부문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 용순의 티저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문장님이 스타트업은 채용으로 시작해서 채용으로 끝난다. 이렇게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 분들을 여러 분 만나 뵀지만 HR 쪽은 누구나 다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HR의 시작인 채용. 이건 정말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과 잘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까?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사실 스타트업에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사실 채용이 왜 중요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제가 사람으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이제 대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스테이지가 있고 그 후부터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어떤 시점에 들어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고민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채용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보셨으면 하는 게 채용이 중요한 이유 중에 사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우리 팀 멤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역량,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인을 시켜야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채용이 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채용을 사실상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들이 평균 한 32일 정도라고 해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하다 보면 그보다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되게 고전을 이제 면치 못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평균 소요되는 그 32일이라는 기간 그리고 채용에 소요되는 1,000만 원 이상의 이제 평균적인 비용들 그리고 이분이 입사를 했을 때 사실상 가지고 계신 그 받게 되실 연봉, 재직 기간, 그다음에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실제로 다 합산을 해보면 되게 스타트업, 초기 스타트업에서 저는 가장 비싼 의사결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채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좀 시나리오적으로 조금 예시를 들어봐 드리면 채용을 하실 때 물론 현실적으로 좀 타협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특정 포지션,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건 핵심적으로 우리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포지션들은 저는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그 타협을 시작하시는 순간 그 타협을 한 채용을 통해서 입사하신 분을 매니징하는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매니징 코스트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니징 코스트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A급 인재는 A급 인재를 채용을 하지만 B급, C급 인재는 본인보다 못한 인재들을 채용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해보면 실제로 연구 결과처럼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실제로 좋은 인재를 뽑았을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한 명 한 명을 더 좋은 사람으로 데려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채용을 했을 때는 B급, C급 인재만 늘어나서 창업가들의 매니징 부담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과 잘 헤어져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창업 초기에 다른 고민들을 하시기도 바쁜 이 시점에 되게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소비하게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채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타협을 가급적 특히 핵심 포지션만큼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반대의 케이스는 오히려 선순환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케이스들은 결국 악순환을 유발하게 되고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매니징 부담 그리고 좋은 동료가 심지어 힘들게 리텐션하고 있는 분이 퇴사하는 리스크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채용 기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안 그래도 네. 사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던 네네. 부분이긴 한데 채용이 사실 곧 HR 전략이라는 부분 음. 전에 영상으로도 받고 이렇게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마다 니즈는 뭐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이게 잘한 채용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역량은 뭐 문제 해결력이랑 연결이 되겠고 네. 네트워크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창업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역량을 세분화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좀 정량화해가는 메커니즘 같은 게 워낙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따로 있으신지 네. 채용 기준으로 그게 좀 정리될 것 같기도 해요. 네. 사실 저는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런 걸 약간 메커니즘화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초반에는 이런 걸 다 이렇게 고려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터뷰라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이 후보자를 이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창구이자 채널이다 보니까 실제로 후보자를 이제 평가한다 하는 측면보다는 내가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탤런트라던가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좀 편안한 상태에서 꼭 저는 이제 그게 인터뷰가 되게 형식적인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챗이든 어떤 경로든 간에 좀 저는 자세하고 길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풋을 좀 많이 투입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분이 나보다 더 잘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이 사람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나와 상호 보완을 해줄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지지 않은 이분의 실제 강점이라던가 경험치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성장 곡선 그리고 좀 성장에 대한 전 욕심이 좀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채용을 되게 많이 참여하다 보면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고 실제 의지가 있는 분들은 실제 의욕이나 이런 것들 열정 이런 마인드셋이 일단 기본 바탕이 되다 보니까 이 러닝 커브라는 게 사실상 대부분 좀 빠른 구성원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 그러니까 내가 이건 이제 회사는 진짜 워크고 라이프는 따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초기 스타트업에는 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지향하는 사람이 이제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피드백에 좀 열려 있는 사람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원팀으로 이제 하나씩 팀 빌딩을 해나가야 되고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초기 스타트업은 1+1이 2가 아니라 1+1을 통해서 사실 10까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너지가 좀 극대화돼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제 피드백을 스스로 좀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피드백을 본인이 좀 반영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면접 때 좀 파악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렇게 또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되게 나랑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해나갔을 때 우리 회사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음. 회사도 이제 한 11명, 15명 이렇다가 이제 한 갑자기 70명 정도 늘어나면서 네. 사실은 HR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말씀 주셨던 부분들처럼 이제 네.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웠던 기억들이 사실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성장할 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제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할 때 음. 특히나 이제 C레벨들이나 이제 경영진 분들이 이제 급하게 인재를 많이들 수혈을 하시잖아요. 많이 그쵸. 채용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좀 시기가 조금 지나서 뭐 정리해고가 크게 된다든지 아니면 핏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실 다시 채용을 번복을 하게 된다. 이런 사례들도 사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제 쭉 봤을 때 이제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것 같아라는 기준점에 맞아서 뽑았는데 실무진들이 보기에는 그렇진 않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사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이제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네네. 그 어떤 점에 주의를 하면 이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준에도 잘 맞고 실무에서도 이제 팀원들이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멤버 같아. 이런 것들 조금 더 검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사실 구체화 시키면 시킬수록 저희가 같은 공감대에서 같은 뷰를 바라보면서 채용을 할 확률이 높지만 그게 사실 생각보다 또 쉽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이제 큰 틀에서 우수 인재, 이 사람 이 정도면 적합하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채용하는 케이스들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판단 기준들이 좀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든 지금 저희 스테이지에서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들이 그 발을 사실상 같이 맞추는 작업들을 초기부터 되게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좀 처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특징이라던가 이 사람의 실제로 우리가 뽑았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가상의 인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특히 초반에는 여러 명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작업도 되게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면접관 교육이라는 것들을 틀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의 큰 틀을 이제 대표이사가 실제 창업가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이제 필요 요건이다.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 이거에 관련된 실제 사람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원 중에 요게 매칭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거며 우리가 없는 것들, 수혈을 좀 받아야 되는 건 좀 어떤 건지 이런 작업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업 분석처럼 우리 내부에 있는 강점, 그다음에 약점, 그리고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세부적인 특징을 하나의 가상인간을 좀 같이 마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만큼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또 하는 작업은 이런 인재상을 이런 특징들을 뽑아내기 위한 질문은 면접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이렇게 아무리 가상인간 설정을 해놔도 면접 때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하시면 이런 사람을 뽑을 때 또 제약 조건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면접 질문까지 같이 좀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을 동일선상에서 진행해 주시는 게 이런 부분의 인재상이 누구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았다라는 판단 기준에서 이렇게 좀 불합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보니까 팀하고 같이 인재상을 만들고 네, 그렇죠. 그 초기 멤버들과 음. 같이. 면접 질문이나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 HR을 진행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부문장님의 채용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제 힘들게 채용한 사람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서 이직률이 한 3배 정도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게 채용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 조직에 남게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독도아리랑 님도 온라인에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조직 문화나 성과 관리 측면의 이야기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채용한 사람을 우리 조직에 어떤 성과 관리로 남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는
조직관리 어플 클랩을 운영하고 계신 구자욱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질문에 좀 답을 드리기 전에 사실 앞에 부문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티드 같은 그런 솔루션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까지는 또 개발자에 대한 그런 비용도 굉장히 연봉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이 비용을 사용하고 그것도 부문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명을 채용하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체 C레벨이나 이사진이나 팀원의 핵심적인 분들이 면접에 들어가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굉장히 큰 코스트가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입사하신 다음에는 생각외로 앞에 채용만큼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의 이런 근속 연수가 리텐션이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하면 국내 스타트업은 보통 1년 내에 한 40에서 50%가 다 퇴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인력들이 퇴사를 할 때 그 사람 연봉의 30% 정도가 재고용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뭐 연봉 1억짜리 개발자라면 그 사람이 퇴사하고 동일한 수준의 사람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다시 교육하고 인수인계하고 만약에 헤드헌팅을 썼다면 헤드헌팅의 비용을 내고 이런 비용까지 보통 한 30%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이 잘 온보딩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가져가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질문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초기 스타트업 이 부분일까요? 여기 네, 그 네. 네네. 회사 인재들이 더 좋은 조건을 받았을 때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퍼포먼스 낼 수 있게 유지하는 채용과 연결된 과제. 그래서 사실 이제 채용이 이제 이루어지면 채용 이후에는 이 사람의 성장과 성과 관리 부분이죠. 그래서 채용과 그 이후에 조직 문화와 성과 관리는 사실 되게 이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채용의 인터뷰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사람이 굉장히 성장하고 싶은 포인트, 이 회사에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입사를 한 이후에 보통 이제 3개월 기간이 한 수습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에서 회사도 이 사람을 평가하지만 이 사람도 회사를 평가하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서 정말 자기가 이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뭐 다양한 원어원 미팅이나 그런 조직 문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의 그런 성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잘 반영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채용과 이런 성과 관리나 성장 관리는 사실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한 부분이 사실 스타트업이 초기에서부터 이제 후기로 성장할수록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 기업의 퍼포먼스를 좀 최적화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좀 저희가 규명하는 게 가능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편적으로 정말 이 조직 문화는 좋다, 뭐 수평적이고 뭐 피드백 좋고 하는 게 좋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전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스타트업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다 하면은 이제 운영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을 뽑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결론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은 보편적으로 좋은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맞춤형으로 본인 기업에 필요한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너무 네. 복잡해요. 우선 세 가지 형태로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조직 문화라는 게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이제 좀 더 내실을 다지고 영위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쿠팡의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지금 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완전 극초기 단계와 그러니까 한 15명 이하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받고 시리즈 A 정도를 지난 50명 내외의 기업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 100명 이후의 기업들은 사실 완전 다른 기업이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의 고민하시는 문제들이 완전히 다르세요. 예.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저희가 좀 갖춰야 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초기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평가 보상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평가 보상보다는 이제 소수의 아는 인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좀 목표와 골을 향해서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서서 부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팀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팀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핏이 맞는 동료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좋은 인재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시리즈 A 정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이 기업은 좀 살짝 브랜딩도 되어 있고 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기업에 대한 그런 직원분들 이제 입사하시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기업 규모가 갑자기 한 2배 정도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의 20-30% 이상의 신규 인력이 들어오는 걸 많이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과의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융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조직 문화를 많이 고민하시게 돼요. 보통 한 5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요. 대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직 문화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성과 보상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동료 간의 평가 문화를 만들어갈 것인지 또 피드백 문화를 만들 것인지 좀 단계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직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조직이 지금 있는 스테이지, 규모에 따라서 사실 정답은 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 믹싱되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리즈 A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얼마 전에 시리즈 A를 유치하신 분이 앉아 계십니다. 아, 네. 왜 이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아, 네. 네, 축하 이벤트 덕분에 제가 잠깐 순서를 잃었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피드백 관련된 얘기까지 결국 왔는데 여기 계신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결국에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이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표 마음 같지 않고 열심히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같지 않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하실 텐데 사실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사실 어떤 부분은 마찬가지인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뭐 다른 동료에게든 아니면 뭐 C레벨에게든 이런 마음가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이제 그 작은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건전한 피드백 문화를 좀 형성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피드백 쪽에 많은 교육을 진행하는 게 이제 원어원 미팅 교육하고 실제 동료 피드백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주신 질문도 그때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대표님들이 이 피드백을 진행하실 때 이 피드백을 왜 하냐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은 이 피드백을 가지고 연말에 평가 보상에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취지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성장하라고 도입 취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는 그런데 이거 피드백 가지고 좀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도가 바뀌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어느 쪽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피드백을 왜 도입하는가를 먼저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주신 질문은 아무래도 평가 보상보다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동료와 좀 더 좋은 자극을 받고 성장을 하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선은 이걸 가지고 평가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피드백을 줬는데 그 연말에 대해 가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면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그 허들이 높아질 거고요. 그걸 피드백을 받는 사람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겠죠. 안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이게 나의 무언가에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면 그렇게 연동을 가져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피드백 부분은 저희도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지만 좀 직원들에 대한 또는 매니저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평소에 좀 대놓고 비난하지 못했던 걸 피드백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피드백은 정말로 상호 간에 성장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매니저나 대표는 사실 늘 피드백을 주죠. 그런데 그 매니저나 대표가 미처 주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하는 나의 단점이나 나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동료 간에 훨씬 더 좀 끈끈해지고 같이 성장한다는 그 관점에서 피드백을 준다는 사전 정의와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하시면 훨씬 더 좀 뭔가 비난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그 대화의 스킬이라던가 약간 네네. 전략적인 그런 그 회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클랩에서도 그런 교육도 같이 함께 하지 않나요?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그런 스킬적인 거,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음. 좀 더, 네, 보통 네.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살짝 그 개발자분들이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네, 아, 그리고 좀 사업적이나 그럴 수 마케팅에 계신 분들이 더 좀 부드럽게 피드백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그래도 또 현장에 오신 분 온라인 이렇게도 한번 받아봐야 되니까 아까 온라인을 좀 받지 못해서 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유튜브 댓글로 한번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여기 HR 쪽에 초기 스타트업이 HR을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외부 업체를 통해서 HR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셨어요. 문재원님이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저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HR을 운영하는 버전에서의 툴은 좀 시중에 되게 요즘에 구독 서비스 저렴하게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활용은 하시되 저는 HR 인력만큼은 일단은 내부에서 실제 처음부터 아예 HR 전담 이렇게 채용은 하지 못하시겠지만 실제로 HR 영역을 같이 업무 영역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내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게 실제 내부 그 구성원으로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HR을 아웃소싱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구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문제를 회사 관점에서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업체를 쓰는 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성장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러면 오프라인도 한번 받아볼까요 이번에는? 네, 좋습니다. 저기 네, 맨 뒤에 네, 한 분. 뒤쪽에 계신 게 네, 안녕하세요. 그 모바일 게임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위메이크 페인팅의 김병길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멤버를 꼭 잡아둬야 할 때 그런 핵심 멤버에 대해서 어떤 미래적 가치, 뭐 스톡 옵션이나 아니면 그런 지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런 팀원들한테 다가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저희가 막 했다가 정작 투자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또 장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좋을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성과의 평가라던가 아니면 보상 이런 부분 네.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사실 투자를 이제 담보로 하는 거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투자를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공동 창업자 지분이 뭐 한 30-40% 이상 넘어가면 투자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대표의 지분이 많이 희석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스톡 옵션으로 주실 건지 구주를 주실 건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핵심 인재가 원하시는 게 지분인지 캐시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톡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주는 것 같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피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의 구체성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필요하시면 끝나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딱 세션에 맞는 건 아니라서 제가 그냥 제 경험을 기반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그럼 질문 혹시 더 받아볼까요? 네, 요- 저쪽 네,
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전 두 가지 정도 좀 여쭙고 싶은 게 스타트업은 언제부터 그 HR 팀이 필요할는지 좀 궁금해요. 아까 언급도 하신 것 같이 뭐 한 50명, 100명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인력 계획 수립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언급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제 스테이지별 인력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업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HR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초기에 실제로 한 50명 미만까지는 HR 담당자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HR 주니어만으로도 사실 대표이사라던가 아니면 C레벨에서 COO 역할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과 합을 잘 맞춰서 충분히 해나가시는 케이스들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50명에서 100명 가고 이제 10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제로 좀 체계적인 HR의 니즈들이 발생을 하게 되세요. 평가, 보상, 피드백이라던가 문화도 이제 하나씩 뭔가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버전의 이제 마지노선이랄까? 그 문화를 구축하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구축도 이제 단시간에 구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좀 체계를 잡고 제도화 시킬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을 어디까지 유지할지 그리고 기존의 스테이지별 구성원은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 성장 단계가 못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육성을 할 건지 아니면 헤어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필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제 5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필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HR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50명을 정도로 좀 기점으로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장 단계별 이렇게 구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실제 성장 단계 초반에는 거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중심으로 결국 여러분들의 팀빌딩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플랫폼이다 하면은 개발자, 프로덕트 디자이너 실제로 그다음 그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뭐 마케팅이라던가 실제 단계별로 필요한 팀들을 스테이지별로 구성하게 되는 거여서 이게 규모라던가 직무는 이게 어떤 업을 하시느냐,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초반에는 이제 우리의 프로덕트 중심, 프로덕트이 이제 마켓핏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그런 팀빌딩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마켓핏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마켓핏을 통해서 좀 스트레치해서 그러니까 좀 더 확장을 좀 빨리 시킬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안정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같이 좀 나아갈 수 있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 줄 그런 리소스들을 팀으로 또 구성을 하시면서 가시면 단계별로는 이런 형태로 많이들 가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네. 오프라인 질문 네. 하나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네. 네, 오늘 좋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는 주식회사 K존 대표 김성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번에 막 시드라운드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HR이 사실은 가장 큰 고민거리에 놓여져 있어요. 기존에 이제 해주셨던 말씀들처럼 이제는 저희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또는 이제 저희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 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또 사실은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없었지만 연봉 테이블을 무시하면서까지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연봉 테이블이라는 것이 이런 초기 스타트업에도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셋업이 돼야 되는가가 가장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부문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 핵심 멤버였던 팀원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같이 저랑 HR을 이제 봐주고 있어요. HR 전담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둘이서 면접도 보고 같이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저희한테는 처음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동안 여러 번 창업을 하면서 많이 겪었지만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렇게 잠깐 배우는 것도 좋지만 어디 가면 도대체 전문적으로 연봉 테이블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교육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런 거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조직원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 이제 계속 어려움 겪으면서 그런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해 주셨던 이제 연봉 테이블이 필요한가라는 거는 이미 대표님이 사실 겪으신 거에 비춰서도 사실상 정말 데려오고 싶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연봉 테이블을 벗어나는 케이스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저는 초기는 사실 다 개별화된 연봉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사실상 이 연봉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대부분 CEO 한 분이랑 그다음에 실제 이제 급여든 HR을 같이 해줄 사람 이렇게 두 분이서 많이들 프라이빗하게 보면서 가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봉 테이블 만드는 게 사실상 계속 예외 케이스들을 만들 거라서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에서 이제 HR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대학원은 현재 단계에서는 좀 비추천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론적 지식보다는 지금 당장에 필요한 실무 지식을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멘토링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 무료 강의들이나 무료 세미나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급여 관련된 거는 뭔가 제가 어떤 업체를 얘기할 수 없지만 C 무슨 아카데미에서 그 급여 실무를 가르쳐 주는 거 플러스 세무법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HR 교육은 실사례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저렴한 요즘 강의들 사례들 그리고 아티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최적의 답안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겪는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강의로서 줄 수 있는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실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최적이라서 누구도 이제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업에 같이 저기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답은 실제 내부에서 오히려 최저간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무 강의들을 좀 찾아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필요하면 사이트들이나 내 팁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그 밖에서 진행될 소손의 네트워킹에서 아까 C 뭐뭐뭐 아카데미는 정확한 정보는 그렇게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진짜 다양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아쉬워도 오늘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네트워킹 시간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두 분께서 더 성실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장이랑 온라인에서 질문 채택된 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니까 꼭 온라인에는 댓글로 연락처 남겨주시고 질문 현장에서 해주신 분들도 스태프분들한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세션도 이제 끝낼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 또 어렵게 자리를 해주신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용감한 스타트업 창업자분들께 한 마디씩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한번 네. 네. 사실 창업을 하고 이렇게 기업을 끌어나가신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고 또 앞에 저희 같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하면서 배우는 방법도 많지만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여기 이하나 부문장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네트워크 시간 활용해서 많이들 도움 요청 주시면 저희도 같이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많은 분들 특히 초기에 이제 조인을 고려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업가 분들이 어떤 문제를 왜 이렇게 풀고자 했는지 또 얼마나 절실하신 상태고 또 이제 이 조직을 어떻게 키워나가고자 하는지 이런 비전들, 이런 미션들 이런 것들을 실제 일로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좀 많이 보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만큼 HR적인 측면에서 조인을 이제 결정을 하는 요인은 대표 그 자체인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자체가 되게 좀 내가 좋은 리더이고 내가 준비된 그 창업가인지를 계속 좀 앞으로도 자문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좋은 인재들도 같이 합류해서 앞으로 더 키워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CEO는 정말 할 일이 많네요. 되게 네. 어려운. 그러게요. 네. 네. 대표님 힘드시겠어요. 네. 34회 용슨에도 정말 재밌고 유익한 얘기를 저는 들었다고 생각합니다.